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1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서울 경마 휴장이었죠. 이후에 이번 토요 경마 휴장 이후 첫 시행되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경주가 능력 편차 크게 나지 않는 접전 레이스가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훈련 상태 미비하고 불안한 인기마가 존재하는 편성, 매경주 복병마가 존재할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요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 말은 최근에 외곽 전개로 계속 외곽 전개로 전개가 꼬이면서 부진했는데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고 이 말이 선행 나설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선행만 나간다면 깜짝 버티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7번 오스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주행을 보여주면서도 버텨주는 걸음이 인상적이었다는 부분과 직전보다 힘이 더 붙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7번 오스일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네, 2두에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앞선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늘어난 거리 7번 송악창가의 선전 기대치.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여기가 상당히 크고 안정적인 전력이죠. 흐름 자체를 오랜만에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난 만큼 정말 진보의 역습까지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직전 경주는 사실 8번 할라스카이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하지만 이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높은 그런 기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 앞선 버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1번 로열트리의 인게이트 최적 전개 이점이라면 도전 가능하다라는 부분 일치합니다. 4번 황금벌마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초반에 붙었던 가속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 레이스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1번 미라클 앨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고 KT 좀 살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번 소중한 거래에 선행 내준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로. 자, 이번에 일반 편성이죠. 자,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전개까지 유리한 5번 캐치나인이 되겠고요. 2월부터 정말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고 상태가 매우 좋은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앞선에서 전개를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캐치나인과 앞선에서 장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선 6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 후 아직은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없는 미승리바, 미입상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끝나면은 첫 입상 마필이 나타나겠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전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대의 마필들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과연 어떤 말이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내고 또한 상태감이 좋은지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초반부 이경주, 방송을 시작하는 이경주는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마리 단촐한 구도 속에서 사실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의 변화가 더딘 마필들을 싹 다 모아놨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또다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중심을 가져가고 어떻게 압축을 해나가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편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력 6번마 쏘아라 대왕이 되겠죠. 데뷔 전 옥드림 라운지에서 캠프 터치까지 빠른 페이스에서 전개를 밀려지면 주폭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이전째 엘카와 강개척이 있었던 페이스 자체에서 나름대로 주폭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가 골막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들의 전력의 여유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당일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아쉬운 3위로 마감을 했어요. 초반에 발주 자체에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희정 모래를 맞고 전개가 밀린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죠. 내측을 파고드는 주폭의 여유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빠른 마필도 다 피해왔어요. 이번 경주는 의지를 가진 마필들에 따라서 선행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중속이 좋았던 6번 쏘아라 대왕의 선두력, 선행권까지 이번 경주는 노려볼 수 있는 구도로 편성의 의지를 가져갈 수 있는 6번 쏘아라 대왕을 강조드릴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차가 도전권에서는 5번 창성 럭키가 기본기 자체에서는 가장 싹수가 앞서 보입니다. 데뷔전 역시 약간의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전기가 밀리면서 어느 정도 모래를 맞고 좀 처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중간 이후에 몰아주는 주폭의 여유는 충분했기 때문에 부정으로 주기가 늘어지긴 했지만 훈련 상태 이상 없었던 오마 창성 럭키 기본기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편성으로 판단이 되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글로리번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주행 자세가 좋아서 데뷔 초부터 많이 따라다녔던 마필인데 스피드는 보이는데 결정력의 여유가 좀 크지가 않아요. 다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빠른 마필을 모두 피해왔고 9번마 글로리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피드만으로도 충분히 선두권 장악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가져갈 수 있는 전력 강조를 드리겠고요. 복병권의 세력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정문 K가 초속은 빠르지 않지만 직전에 빠른 페이스에서 초반에 충돌 피해 이후에도 종말에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 2점 살려서 차분하게 초반에 격차만 너무 벌어지지 않는 타이밍만 가져가 준다면 최대 역습 가져갈 수 있는 1번 정문 K도 당일 마필 상태 체크는 중요해 보입니다. 최선 압축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공백장 적응을 빠르게 마치고 편성 자체를 잘 만난 6번마 쏘아라 대왕을 중심으로 5번마 창성 럭키, 9번마 글로리번, 1번마 정문 K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됩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거의 비슷한 구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심마에 대한 생각, 그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선행 찬스를 만난 5번 창성 럭키라는 말을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출발 시에 충돌하면서 출발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전개가 꼬인 부분, 그리고 전개도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정상 출발 후에 빠른 말 없는 편서 선행 나간다면 버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백동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6번 쏘아라 대왕, 모래 맞고 밀린 거 감안하면 더 잘 뜰 수 있다는 판단 저 역시 동의합니다. 여기에 9번 글로리번의 앞선 버티기, 1번 정문 K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선 버티기가 좀 단거리다 보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편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이제 6번 쏘아라 대왕의 선전은 함께 백동희 의원과 함께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5번 창성 럭키 같은 경우도 최성준 의원이 역시 좀 참신한 발상을 많이 하세요. 이 말이 전 선행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추임하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떤 전개가 됐든 이번 편성에선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샌드 챔프라는 말인데요. 사실 직전 경주에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인기 순위가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패인의 원인은 출발 이후에 바로 주행에 투입이 되지 못한 채 기대면서 좀 손해를 봤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자, 백동희 의원, 이번엔 2번 게이트란 말이에요. 2번 게이트에 안정적인 출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직전에 함께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2번 샌드 챔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3위를 끌 만큼 저희도 기대치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기억은 납니다만 당시 인기 3위를 차지한 이유 자체가 편성이 약해서 그중에서 3위였던 거지 그렇게 강한 전력으로 저는 평가를 못할 것 같고요. 기대를 걸었던 만큼 실망감도 큰 것 같습니다. 전혀 기댔다 하더라도 흐름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던가 지금의 남아있는 나머지 마필들의 여력감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한 번의 변화를 가져가긴 좀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상태감이 좋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까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샌드 챔프가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이고 게이트 안쪽인데 이 9번 글로리번과 함께 초반 이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선행형 마필로
예측이 됩니다.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 여부에 따라 이번 이 샌디 챔프에 대한 기대치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자, 편성상 6번 수어라 대왕이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 3착을 했습니다만 이 달리 말하면은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좀 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과거 데뷔전 3월 달에 기대는 악벽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안정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6번 수어라 대왕,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이라면 이번엔 정상주기, 선두권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이 되겠어요. 6번 수어라 대왕이고요. 이 9번 글로리번은 자, 5월 달에는 기림 늑발로 경주를 망쳤지만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가장 빠른 선행마로 보입니다. 선행을 편하게 나서준다면 9번 글로리번도 1승 기대치가 있겠죠. 1번 정문 K가 직전에 늑발 이후 근성 있는 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이 공백 이후 출전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전개를 내측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호적권이죠. 1번 정문 K의 역습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서울 이경주는요. 편성 호기만 났고 초반 전개도 상당히 수월하게 펼쳐낼 6번 수아라 대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세 신마 경주, 3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역시 2세 신마 경주에서 함께 뛰었던 마필 간의 리턴 매치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6등급 경주지만 4등급 상금 체계가 부여되기 때문에 각 마방마다 상당히 의지를 갖고 펼쳐지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직전에 입상 전력이죠. 5번 비평입니다. 당시 2세 신마 레이스 2차기 입상을 했는데 출발 후 연마필과 추돌, 주춤거리고 중후미 인코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압도적인 근성을 보이며 우수한 결정력, 최단 거리를 내선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늦발기가 있는 말이 아니라 직전에 추돌 여파로 훔이 처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초반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브라질 특급 누네스 기수의 기용으로 5번 비평 직전보다는 앞선에서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겠고요. 직전 입상 시 끝걸음에 여력도 출중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늘어난 1300m 거리도 5번 비평은 입상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5번 비평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자, 안쪽에 2번 구름왕자가 직전 2세 신마 경주, 당시 이제 직전 경주 4착을 했던 말인데, 당시에 미러 중속 스피드를 보이며 2선 외곽에서 경합성 레이스, 아무래도 편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의 아쉬움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구름왕자는 선행 강공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마필로 예측이 됩니다. 2번 구름왕자고요. 3번 레이먼드가 직전 출발 이후 타마피가 약간 추돌, 초반 전개가 훔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성큼성큼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이 3차까지 했던 말이죠. 초반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후미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좋았던 3번 레이먼드.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더욱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말로 예측이 되고요. 여기에 8번 정상여신이 주행심사 때 출발 이후 착지 불량이 났고 초반 전개가 최후미를 쳐졌습니다만 직선 내측에서 아주 성큼성큼 좋은 주폭으로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말입니다. 비록 출발 능력은 썩 대단치는 못하지만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데뷔전을 최단 거리가 아닌 1300m에 쓴다라는 부분, 그만큼 막판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에 대한 자신감을 표력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데뷔전에서 이 8번 정상여신의 막판 역습까지 가능해 보이는 구도예요. 결국 서울 3경주는요. 직전 최단거리 압도적인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하죠. 5번 비평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함께 이제 보고 있는 분석의 궤가 같기 때문에 응원을 해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합니다. 비평 자체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구름왕자의 선행력, 레이먼드의 가능성,
모두 다 동일하게 응원해보고 싶네요. 근데 뭐 8번 정상 여신의 기대치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4번 업라이트라는 마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에서는 어찌됐던 여력감 있는 모습으로 카마필을 격차를 벌여내면서 1위로 통과를 했던 전력이에요. 저 역시도 데뷔전 당시는 좀 마찰이 좀 뻣뻣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추천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데뷔전 당시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다 평가를 합니다. 늘어난 거리라면 업라이트라는 마필 자체도 서서히 몸이 풀려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서 선입가담 이후에 한 발이 된 가능성 열어둬야 될 마필로 판단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 업라이트가 직전한 레이먼드, 구름 왕자와 함께 뛰었던 그 데뷔전 편성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당시 출발은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 흠이 쳐졌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에 있어서는 당시 레이먼드에게를 따라잡기도 힘들었던 걸음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앞선에서 5번 비평과 2번 구름 왕자, 막판에 올려붙일 3번 레이먼드보다는 뭐 초반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를 할 때 이 4번 업라이트는 다소간 떨어지는 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워낙 단촐한 편성이라서 기본적인 생각, 구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다만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거의 선행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2번 구름왕자라는 말을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직전 경주도 사실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차분하게 자기가 페이스를 끌고 간다면 늘어난 거리 오히려 더욱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들 5번 비평, 3번 레이먼드 모두 동의합니다. 4번 업라이트에 대해서는 백동희 의원과 의견이 일치하는데 뭐 데뷔전에 사실 이 말 자체가 초반 스피드가 절대 느린 말이라고 저는 판단 안 하는데 내측으로 사행하면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고 전개도 외곽으로 했음에도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주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자, 이번 경주는 1,300m라는 이세마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이 거리를 늘려서 도전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를 늘린 이유가 분명한 말들이 있죠. 2번 구름왕자, 4번 업라이트. 직전 경주 1000m에 출전을 했더니 더 빠른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 바람에 초반에 힘소진이 있었고 결국 추인마에게 우승을 내줬다는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대목인데요. 4번 업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외곽으로 밀린 게이트의 불리함과 빨랐던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었던. 하지만 이번엔 1300m의 거리를 늘리고 인코스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번 업라이트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업라이트를 굳이 추임마로다가 분류하지 않고 선행으로 분류를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임마로 분류한 게 아니라요. 직전 데뷔전에서는 내측으로 기댔기 때문에 초반에 흠이 처진 것이지 주행 심사 때 모습 보면 선의권을 가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선행은 이번 구름왕자가 받아낼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업라이트 이 선에서 유력에 응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이제 경주를 보면요. 그만큼 초반 뒤처졌던 힘한배 전개를 했음에도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에 있어서는 밋밋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있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전력에 초반 능력이나 막판 능력이 앞서 있는 전력의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4번 업라이트는 좀 낮은 순위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2번 구름왕자에게 점수를 더 줬던 이유가 인코스라기보다는 안토니오 기수 때문일까요? 네, 이유가 아무래도 있을까요?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초반 그 선행 선임마들의 말벌이 특히나 초반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말도 적극적으로 또한 상당히 야무지게 선행 강공 작전을 잘 펼쳐주는 특급 기수죠. 거기다가 안쪽 게이트고 직전에도 충분히 말 자체의 그 순간 스피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번 구름왕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3경주는요.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종반 압도적인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늘어난 거리 유리한 5번 비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이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까지 입상한 전력도 있고요.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여러 두가 포착되고 있는 그런 접전 레이스인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4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라잉조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하면서 충돌해서 출발을 좀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정상 출발이라면 편성상 선행이 거의 확실시된다라는 판단입니다. 1,300m 거리는 늘었지만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 경우 앞선에서 충분히 경쟁력 높은 말이기 때문에 가장 이번 경주에서 눈여겨볼 말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빅토리스타입니다. 이번 이 말 자체가 초반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2번이 선행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안쪽에 가장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직전 경주도 그런 최적 전개로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경주도 또한 그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8번 스피드 영웅이란 말도 직전에 출발대랑 부딪히면서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초반 스피드를 발휘해서 앞선에 가담했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더욱 빠른 모습 보여줄 것이고 앞선 버틸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백삼포스라는 말도 눈여겨볼 만한데 이 말이 외곽 게이트를 밀리긴 했지만 다행히 뭐 선행만 고집하는 말이 아니고 선입 후에 뒷심발이까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나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후에 버티게 노릴 수 있는 2번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선입 후에 역시나 버티게 노릴 수 있는 3번 빅토리스타와 앞선 외곽에 버티게 노릴 수 있는 8번 스피드 영웅, 마지막으로 선행 선입 자유로운 9번 백삼포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추천할 수 있는 그 포인트와 여지가 비슷한 듯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왜 축이 2번 플라잉 조이이며 9번 백삼포스를 왜 뒤로 돌렸으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일단 9번 백삼포스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이 말은 선입과 추입이 자유로운 유형의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직전 경주가 우연히 우승을 한 것이 아니라 편성을 기다려왔을 뿐이다. 이미 능력은 올라와 있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주고 싶고요. 나머지 말들 2번 플라잉 조이, 3번 빅토리스타 모두 동의를 하는 바인 가운데 1번 라온 미라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급 이후에 이 흐름에 5등급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직전 경주부터 적응하는 모습을 차츰 보여주기 시작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2억 기수의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입상권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이번 경주에서 1번 라운 미라클까지 저 역시 고민했던 말입니다. 다만 이 말이 최근에 2번 연속해서 계속 최적 인코스 전개를 해냈음에도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직전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경주 저는 2번 플라잉 조이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3번 빅토리스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선 경합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이번 경주에서 1번 라운 미라클이 후미에서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성적까지 낼 수 있는지는 앞선에 전개할 말들에 비해선 약간 점수를 좀 낮게 줄 뿐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도 이번 경기는 뭐 최성진 의원이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을 기원할 수밖에 없는 편성 같네요. 플라잉 조이, 빅토리스타, 스피드 영웅, 백삼퍼스 모두 다 함께 궤를 하고 있고요. 저는 3번 빅토리스타가 줄어든 1300 코스 이점이라면 좀 더 보여줄 거라면 있다라고 믿고 있어서 중심축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이제 김지영 의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플라잉 조이의 중심마로서의 이제 불안감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마필입니다. 저 역시 또 8번을 뛰면서 우승 없이 결국 5등급에 진입을 했고 5등급 진입하고 나서도 계속 될 듯 말 듯 결정력에 대한 부족을 드러나왔던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편성 자체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코스 이점 좋다 하는 거 하나 외에는 중심축으로서의 불안감 자체는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2번 플라잉 조이가 처음으로 우승을 거둘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9두 이 전력의 마필들 전력 차이를 정확히 나누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마다 안고 있는 어떤 악벽이나 그런 단점들을 이번에 얼마만큼 보완하고 레이스를 펼쳐나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3번 빅토리스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말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 이
뚜렷하게 과거보다는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당시 3번 빅토리스타는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서려는 듯 했습니다만 외곽의 루비 벌킨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 내치기에서 갇혀서 전기를 펼쳤어요.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막판까지 원하는 걸음을 끌어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였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직전 경주는 1,400m였고 이번에 줄어든 1,300m 거리에서는 3번 빅토리스타의 선전 기대치를 충분히 높게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직전에 1,400m 입상 전력이죠. 8번 스피드 영웅. 직전 경주는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출중한 중속 스피드를 바탕으로 2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쳤고 이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를 입상을 했던 이 8번 스피드 영웅. 이번에 줄어든 거리에서도 선입견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입니다. 2번 플라잉 조이도 직전에 막판 늦추입으로 걸음 여력을 남긴 만큼 이번에 늘어난 거리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네요. 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을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2번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반부의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혼전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펼쳐지는 전기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하고요. 선행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의 마필은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로 이제 예측이 되겠죠. 또한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인 말 중에서도 좀 분할성이 내포된 말이 있는 등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000m 단거리답게 굉장히 그리고 안말 한정 경주답게 혼전도 높습니다. 이 혼전도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직전 경주의 전개상의 유불리, 외곽이냐 인코스냐, 선익 나갔냐 못 나갔냐에 따라서 순위가 갈린 말들, 그리고 여기에 경주 운영의 변화가 순위 상승으로 이어진 말들까지 이 말들의 경합구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선행마를 잡아내는 것조차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제가 김지영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가야 할 말은 3번 아름다운 천사라고 봅니다. 누네스기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다면 거의 인기 상위권의 랭킹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직전 경주 누네스기스가 이끌어냈었던 경주력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당일 주로 잠깐 서머리 해드린다면 외곽 8번 이후에 외곽 게이트에서 입상에 성공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0번 아름다운 천사가 지금은 3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때 당시에 인코스가 유리했었던 그 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누네스의 기승술이 정말 뛰어났는데요. 김태용 기수 복귀 정말 잘하는 기수입니다. 경주 운영 아주 영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겠고요. 아름다운 천사는 선입형 말입니다. 선두권에서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겠고 기존에 있었던 말 중에서 선행을 나서야 하는 말들 4번 심플루즈 그리고 7번 전설의 마녀 등의 말들이 선행형 말로 분류가 되겠고요. 2번 천지보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따라가면서 현등급에 적응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준 바 있죠. 선행 1변도에서 탈피한 만큼 더 나아질 수 있는 걸음 기대할 수 있는 2번 천지보배 그리고 6번 프리모죠.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에는 비록 1번 게이트에서 경주가 잘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빠른 흐름에 상당히 잘 적응해내는 선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6번 프리모의 재차 선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의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직전에 왜 전개가 잘 풀렸는지 누가 더 잘 타줄 수 있는지에 우선 집중해 봐야 될 경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성공 기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 역시도 보는 시각 자체 비슷한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좀 집중해보고 싶어요. 뭐 이번만 천지법의 아름다운 천사 심플룰주 프리모 자체가 지금 사실상 누가 선두권을 나간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두권이 난타전 속에 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플룰주도 전개에 민감하고 프리모도 모래 맞으면 덜 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몰락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저는 외곽인을 구만 파티파워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마필 김정 의원도 많이 좋아했던 마필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결국 뭐 5등급으로 강급이 되긴 했지만 1000m 단거리에서 그런 난타전 구도 마지막 취입 한 발은 항상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유도 역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뜨끔한 말입니다. 정말 저 역시도 복병권으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9번 파티파워인데요. 거의 유일한 추입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 한 가지 파티파워가 입상과 우승을 차지할 때의 경주 전개를 보면은 인코스가 가벼운 주로에서 인코스를 파고드는 추입력이 일품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게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추임마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에 그러한 경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9번 파티파워가 상당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만 선행과 선입권이 경합을 하진 않을 겁니다. 경합 없이 누군가의 눈치 싸움이 이때 경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송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믿음 변함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 의원께서 방금 경합이 없다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전 경주 굉장히 여유 있게 우승을 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10번 스카이 점프라는 말. 앞선에서 경쟁력이 이번 경주에서도 비록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높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비록 외곽 게이트여서 전개가 매우 외곽으로 꼬일 위험성은 있지만 전개를 만약에 앞선에서 자리를 잡는 전개를 해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만약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승급전인데다가 최외곽 게이트인데다가 인코스에 솔직히 4번 심플주 그리고 7번 전설의 마녀까지 이 말들의 순발력을 앞서서 넘어설 수 있겠느냐, 넘어선다 한들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말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갈 수 있는 3번 아름다운 천사는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최단거리 레이스인데 1번 세라몬드나 4번 심플룰즈가 선두 장악에 나설 선행마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4번 심플룰즈가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고 박은웅 기수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강공선행 작전으로 선행마 중에서는 4번 심플룰즈가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경합은 저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아름다운 천사가 직전에도 앞말 편성에서 입상을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도 게이트 안쪽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조건으로 봅니다. 자, 아까 이제 9번 파티파워가 선두권 몰락 시 이번에 몰락 안 하겠지만 유일한 추입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한두 더 있어요. 이 5번 퍼펙트 빅시도 흐름 빠른 단거리에서 막판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는데 5번 퍼펙트 빅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추입이 가능은 하죠. 추입으로 순위권에 진입은 할 수 있는 말로 저도 5번 퍼펙트 빅시를 추천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5복 승식이 있다면 저도 아마 5번 퍼펙트 빅시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위권 그 이상은 지금 편성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서울 오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고요. 여러모로 그 경주 여건과 전개까지 모두 유리한 말입니다. 3번 아름다운 천사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당일 상당히 난해하게 형성이 될 텐데요. 그 부분 정확히 해결해 드린다고 하네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레미 중거리 1700m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 정말 아쉬운 졸전을 펼친 말이 이번에 재도전을 나서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도전 가능권들이 눈에 띄는 압축되는 그런 구도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는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700m로 치러지고 있고 10마리 마필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경주가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거겠죠.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그 부중 자체에서 가벼운 부중을 받은 마필도 유리하지만 오히려 높은 부중을 받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중 조건이라면 기본적인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이 좀 더 유리점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황금 주머니가 되겠죠. 데뷔 초부터 좀 빠른 성장을 기대했는데 힘이 차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더디기도 했어요. 준비가 됐던 월 5일 경주에선 김동수 기수가 너무 말을 믿었었나요? 외선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무너졌었고 연이었던 경주에선 다소 늦발한 이후에도 여력 있는 모습으로 첫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죠. 연속했던 1700에서의 선전. 직전 경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초반에 흐름을 너무 쫓아가려고 했던 것이 좀 페인의 원인으로 분석을 합니다. 당일 마체가 다소 불어난 것도 아쉽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질 마필은 절대 아니라는 판단인데요. 당시 1위를 차지했던 패스트 패션이라는 마필은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참아줬을 때 좀 더 편안한 주행을 발휘했었는데 황금 주머니로서는 너무 서둘렀던 부분이 가장 아쉬웠겠죠. 별정 B형 방식으로 56이지만 레이스 흐름은 좀 더 약해졌고요. 상대 편성은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1번마 황금 주머니의 김영군 기수. 두 번의 실수는 없는 편성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차권에서의 접전 구도 속에서 어떤 마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 출장 중 낭발을 했었던 4번 온누리 알바가 선두권 공략에서 페이스 조절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구도이기도 하고 8번마 가나도라가 지금 50조 온누리 알바와 함께 동반 출격을 하고 있어요. 온누리 알바가 선행을 간다면 마크를 해줄 것이고 가나도라가 선두권에 나선다면 두 마필이 옥신각신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운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이 2두에서 어떻게 마필을 골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8번마 가나도라 그리고 4번 온누리 알바 그리고 외곽에는 9번 창성광자의 역스까지 기본적인 3두 간의 접전 속에서 당일 마체의 상태와 주로의 상황까지 꼼꼼한 체크 이후 자신 있게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6경주 방송 추천 성원의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희 위원의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을 저도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황금주머니, 여기에 4번 온누리 알바, 8번 가나도라 이 세 마리의 중심마로서의 그 구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7번 마이챔프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셨지만 4번 온누리 알바와 8번 가나도라 이 두 마리의 앞선 전개를 하는 말들이 같은 마방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경주 여기서 차분하게 앞선 전개를 해낸다면 7번 마이챔프 직전에 1번 황금주머니와 동반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경주 경주 양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변화 자체가 큰 마필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마필 자체가 지금 10마리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 유일한 미국산 4세 마필이에요. 국산 혼합 경주 외산 마필과의 경쟁에서 정말 하다 안 돼서 결국 직전의 경주 이제 국산 마필과의 경쟁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여력감이라면 지금 상대 마필들이 보여줄 거라면 앞서는 이번 구도에서 전개가 설령 잘 풀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에는 입상과 도전 세력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표성민 의원 질문 끝나셨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 두 개만 여쭤볼게요. 우선 저는 일단 7번 마이챔프도 좀 무서운 말이기는 해요. 직전 경주에 앞선에 갖다 붙이는 걸음에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1번 황금 주머니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황금 주머니가 당일 체중이 많이 불어서였는지 아니면은 직전 경주 원래 추입을 하던 말인데 직전에 굉장히 욕심을 내면서 앞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페인인지 우선 1번 황금주머니의 직전 페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됐다고 봐요. 우선 체중이 좀 불어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었는데 차분히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응수를 했다라면 차라리 패스트 패션과 함께 같이 응용했었어도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가능했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초반에 좀 우승에 대한 욕심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격차를 줄여놓고 타이밍을 잡아가려다 보니까 힘서준이 있었고 그 끌렸던 모습 때문에 좀 순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느려진 이번 경기에서는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 역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힘 좀 받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질문. 저는 8번 가나도라가 조금 외곽으로 밀렸어도 조금은 더 앞선에서 전개를 해줄 수 있는 4번 온누리 알바보다는 좀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8번 가나도라 안장까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4번 온누리 알바한테 이렇게 밀렸을지. 그리고 9번 창성강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그 변화는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한 게 아닐까. 훈련 꼭 체킹하시는 백동일 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두 가지 부분 부탁드릴게요. 오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출장 중 낙마라서 경주력을 이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주 만의 출전이라서 그 훈련 자체가 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요.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평가를 하고 있고 가나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에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실망한 부분 자체가 편성이 굉장히 약했던 편성이었어요. 그 편성에서 로열 복순이에게 졌다는 것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로열 복순이라는 마필이 1300 거리에서 선행을 나가도 짧았었고 선입도 안 됐던 짧았던 마필인데 물론 누네스기스가 운영을 잘해줬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도 저 정도밖에 걸음이 안 나왔던 가나도라라면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그래도 좀 더 템포가 빨라진 이번 경주에선 검증의 무대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온누리 알바와 황금 주머니에 대해서는 뭐 중심축보다는 후차권에서 검증의 무대가 좀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에서 좀 약간 밀려 있는 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언급하신 8번 가나도라는 직전에 로열 복순이에게 진 게 아니라 누네스 기수한테 진 것 같아요. 워낙에 당시에 누네스 기수가 로열 복순이 전개를 기가 막히게 이 선에서 풀어냈었죠. 자, 1번 황금주머니는 그렇죠. 과거에는 늪발로 경주를 망쳐버린 늦추입으로 고배를 마신 적도 있지만 직전에 입상 실패는 백동일 위원의 설명대로 초반에 오히려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서둘러서 앞선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소진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번에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듯합니다. 복병 전력으로 앞선에 나서는 마필 중에 6번 아스테르가 있고 그리고 이미 1700m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10번 백두파워가 있습니다. 6번 아스테르는 마체가 얇기 때문에 자 초반에 경합을 피하고 아예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능력 발휘가 100% 가능하죠. 그런 전개를 바로 5월 26일 날 김옥성 기수가 이끌어냈고 1700m를 6번 아스테르가 입상을 했는데 자 백동일 위원 6번 아스테르가 선행을 나선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6번 아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방송이었어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제일 무서운 기수가 김옥성 기수 아니냐고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던 것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당일 이제 거기서 어서 그 마필을 보고 이제 고맙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아주 기억이 남는 마필이기도 한데요. 되게 코스에 좀 민감한 마필인 것 같아요. 직전에 그때 당시 경주는 안쪽 자체에서 게이트 히터를 빠르게 받았고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을 갔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어찌됐든 뭐 온누리 알바라든가 마이챔프 가나도라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나가는 이번 상황에서는 선행을 가도 무리할 수밖에 없고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능력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향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좀 더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지난 5월 달에 백동일 의원이 당시 이제 아스테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10번 백두파워도 여쭤볼게요. 자, 이 말이 1700m 이미 입상 전력이 있고요. 직전에 뭐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마필이고 이번에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이 10번 백두파워에게도 찬스가 오리라 보는데 10번 백두파워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두파워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이 마필 자체는 저도 오두마번 이제 5번째 마필을 잡아놓고 있는데 승급하고 나서 어찌됐든 지금 1700도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다 평가를 해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동화 기수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탄력 있는 마필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붙여넣어서 이제 넘어서는 전개를 펼치면서 이변을 터뜨릴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성만 따져 본다라면 백두파워에게도 결국 안 될 편성이 아닙니다. 당일 상태 조건 따라서는 이 마필 역시 저희 복병권의 가치는 충분하다 평가합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직전에 어이없는 졸전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1번 황금주머니, 2번 실수하지 않을 1번 황금주머니를 중심으로 저희가 갑론을박을 할 정도로 상당히 도전세력이 많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에 이어서 7경주 1700m 레이스네요. 8두 단촐한 편성에 최근에 인접거리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또한 만만치 않은 1400m 입상 이후 이번에 늘어난 1700m 도전에 나서는 전력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 전력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개 양상에 따라 결과물이 나타날 듯한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1700m 별정 B형 방식. 앞선 경주 6경주의 흐름을 좀 보고 나신다면 이번 경주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편성은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고 있죠.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여기 앞에는 놓진 않았습니다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로 우선 4번 오케이퀸, 6번 정상 오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들보다 더 앞에서 갈 수 있을 말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7번 매니바다,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고요. 5번 서울퀸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입상 당시 전력은 모두 선행이었다라는 부분, 적어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였다라는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57kg이라는 무거운 부담 중량을 잡고 있는 이찬호 기수의 6번 정상 오름이라는 말이 앞선을 얼마나 빠르게 장악을 해주느냐, 앞말들에게 밀려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4번 오케이퀸은 인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요. 4번 오케이퀸도 마찬가지죠. 덮친다, 모래를 맞는다,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 우선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갈 수 있을 말이 8번 승리사랑 그리고 2번 센타포바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2번 센타포바는 이 6번, 4번 그 뒤만 따라가도 돼요. 직전 경주에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부분과 안토니오 기수의 파이팅이 넘치면서 선행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 굉장히 의외였고 그것이 오히려 페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아쉬운 3위, 육마신차의 3위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 적인 기수 안장인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2번 센타포바라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가고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판단합니다. 여기에 8번 승리사랑, 앞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느려진다, 넘어서는 전개를 하는 말이 바로 승리사랑인 거죠. 자, 건너편 직선주로까지 4번 오케이퀸과 6번 정상 오름이 앞뒤 각 옆에서 그 강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매니바다, 서울퀸 등의 도전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느냐. 흐름이 느려진다면 말씀드렸다시피 8번 승리사랑이 외곽에서 무빙성 전개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추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선임력을 과시할 수 있는 2번 센타포바의 도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과연 4번 오케이퀸이 인코스를 잡고 김용근 기수 안장에 앞선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6번 정상 오름이 얼마만큼 넘어설 수 있을지, 2번 김태훈 기수의 센타포바가 얼마나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흐름을 느리게 가져간다면 8번 승리사랑의 역습까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4번 오케이퀸, 모래를 맞으면 조금 덜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상을 위한 방법은 오로지 모래를 안 맞는 선행이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4번 오케이퀸의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8조 단순한 편성이지만 일단 3두의 선행마가 존재하고 모래를 싫어하는 4번 오케이퀸이 이번에는 얼마만큼 선두권에서 모래를 안 맞고 선행 나서면 좋겠죠. 지난 4월 달에는 선행 나섰다 선두자리 내주고도 1700m로 입상한 전력입니다. 여튼 4번 오케이퀸이 상당히 이번에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만큼 기대치만큼 띄워주리라. 김지영 의원은 그렇게 예측을 하셨고요. 자, 최성진 의원. 역시 4번 오케이퀸 직전에 아쉬운 3착 만회할 편성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 도전권들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희 의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4번 오케이퀸을 중심마로 보고 저 역시 보고 있고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경쟁력은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번 정상 오름도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고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 또한 8번 승리사랑도 직전 외곽 전개 후에 무너지고 경주 후에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확인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6월 말부터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매우 꾸준히 훈련 받아왔고 상태 올라왔다라는 판단입니다. 저 역시 이 말에 대해서 복병으로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이 1번 용총이란 말입니다. 6월 3일에 사실 이 말이 우승을 거뒀는데 그 당시도 역시 3등급 경주였고 앞선이 좀 경합을 하면서 무뎌졌을 때 최적 인코스 전개 후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고
제가 판단할 땐 앞선에서 어느 정도 싸워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1번 용총이 뒷심 발휘를 최적 전개 후에 발휘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1번 용총이 좀 찜찜한 말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번 용총이라는 말을 설명을 제가 판단하고 있는 평가 내리는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우승 당시에 앞선이 싸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선행을 나갈 수 있었던 아르고 5섬 외의 말들은 선행마가 아니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키드라는 말이 외곽에서 선두권에 붙였었던 상황이었죠. 상대적으로 인코스를 차지하고 있었던 용총이 차분하게 모래를 최소화시키는 전개 속에 우승까지 거머쥐었다라는 판단인데요. 느렸던 흐름 속에서 거머쥐었었던 우승이었다라는 부분, 그것이 바로 직전 경주의 패인으로 바로 등장을 하죠. 빠른 흐름에선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직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직전보다 조금 더 인코스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인데 그때보다 부담 중량도 더 57, 똑같은 부담 중량, 무거운 부담 중량이 짊어지고 있다면 유리한 위치는 절대 잡기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보는 시각 다 똑같고 중심 오케이킨에 대한 생각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 번만 여쭤보고 싶네요. 용총에 대해서. 저는 왜 여쭤보고 싶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김경희역에서는 이번 경기 선행 마필로 4번 오케이킨을 지목을 해주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4번 오케이킨이 선행을 갔을 때 뭐 센터포바나 용총 자체가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그때 당시에 같은 조건에서 같은 전개처럼 다시 한번 최적의 전개의 마지막 한 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느린 흐름이 일단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은 모래 안 맞고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 전개와 경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6번 정상 오름조차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제가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번 그 옆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번 서울킹과 7번 매니바다의 위치도 만만치 않게 도전권이 될 것이고 심지어 흐름이 느려지면 8번 승리사랑이 외곽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도 승리사랑 추천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4번 오케이킨이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경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인코스에 있는 용총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최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무겁지 않을까요? 별점 비형 방식에서 나들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용총 자체로서도 직전 57을 달아보고 외선이었기 때문에 인코스 자체는 좀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케이퀸이라는 그 암말로서 핸디캡 경주에서는 1.5, 별정에서는 2kg 감량이잖아요. 그 감량 2.53이라는 그 흐름, 그리고 나머지 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그 흐름 때문에 부담 중량 때문에 흐름 자체를 더 빠르게 이끌 것이고 그렇다면 느린 흐름이 유리한 1번 용총이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속에 인코스 최적 추입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용총에 대해서 이제 새 위원과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전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일본 용총에 대해서는요 직전에 좀 전개 아쉬움이 있었죠. 코너에서 스테파노 란말에게 진로 방해당해 주춤거린 그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뭐 1번 게이트 얼마만큼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진을 덜하고 레이스를 풀어 나가는 거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분명 직전에 입상 실패 원인에는 그러한 외부 악재도 있었다. 타마필의 진로 방해도 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저도 뭐 4번 오케이퀸이 1700m 최근에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외측 선입권에서 한 발 부족 아쉬운 3착이지만 당시 입상마와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뭐 당연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에서 그래도 중장거리에서 검증을 받은 요 4번 오케이퀸이 앞선에서 버텨낼 공산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6번 정상으로만 만만치 않은 1400m 강편성을 극복해낸 전력이고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내는 마필인 만큼 1800m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6번 정상 오름. 2번 센터포버가 직전 1800 선행 강공작전 3차까지 했는데 물론 이번에 선행 나서지 못합니다. 또한 선행마도 아니에요. 하지만 초반도 상당히 보강된 만큼 앞선에서 타이밍 잡을 2번 센터포버까지 저 또한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서울 7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적극적인 선두 레이스 4번 오케이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선두 레이스 중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3번 사이버는 6번 안양시타가 선두 장악에 나설 공선이 있죠. 선입권에서 상당히 끈끈한 전력을 보이고 있는 다수의 마필들이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하이페이스 구도의 1300m 단거리 역시 초중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의 연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4등급 기본 회복세가 좋은 전력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변화 자체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승급하는 전력들 자체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성 자체에서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그 마필 자체가 최적의 전개 요건 속에서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구도인 만큼 중심축의 모습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서도 최선의 압축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전개도로 자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소개드릴 전력들 2번, 3번, 그리고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경합이 좀 기대가 되는 구도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초반부 선행에서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사이버,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6번마 안양치타, 이 2두의 마필들의 선두권 레이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번마 안양치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갔을 때도 경쟁력을 발휘했던 전력이고 마체가 얇아서 초반 경험은 유리하지 않죠. 3번마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서야지만 잘 뛰어주는 전력이라서 이번 구도에서는 선행은 사이버가 나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3번마 사이버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나간 이후 안쪽 최적 2번마 아멘다, 그리고 공백 이후 상승세가 좋은 9번마 페네트로, 3두 보내놓고 자유전개 입장 속에서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7번마 천하연구까지 3번, 2번, 9번, 7번 촘촘한 전개가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 경기 아쉬움을 남겼던 안쪽 2번마 아멘다를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강력한 주폭과 바탕으로 동거리 자체에서 꾸준한 정력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했는데 경주력의 기복을 보이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좀 더뎠던 것 같아요. 3세 앞말로서 보여주는 주폭의 여유가 많고 직전의 경주는 사실 상태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아쉽기도 했었죠. 초반에 연마필의 사행으로 전개가 다소 갇히면서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했고 직선에서의 추진에서 보여줬던 마필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전력입니다. 레이스 흐름이 직전 대비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 조건, 한 템포 빠른 탄력과 전기를 기대할 수 있는 2번 아멘다. 이번 편성 조건, 상대 조건만큼은 아멘다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고 후차권에서 9번 페네트로의 최근의 적응력이 가장 눈에 띄죠.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꾸준한 전력으로 공백 이후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골절이 발생해 상승세가 꺾였지만 휴양 기간 동안 마필의 거세를 담양하면서 오랜 시간 당군질을 해왔던 전력이죠. 공백전 빠른 스피드로 변화가 좋았던 마필로 직전 승급전은 선입에서의 응수로도 페이스를 극복했고 여전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준 만큼 9번 페네트로의 선전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3번마 사이버는 어찌됐든 이번 경주 선행입니다. 스피드에 치중된 단거리 마필이죠. 게이트 이탈은 안 빨라요. 근데 게이트 이탈 이후에 발주위의 중속감에 상당히 여유가 좋은 전력으로서 선행을 나설 구도는 언제든지 유의가 필요합니다. 승급 이후 경주는 너무 강한 압박과 선행 실패로 무너졌지만 늘어난 거리 의외로 직전적으로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요배통으로 늘어난 주기지만 훈련과 병합되는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3번마 사이버의 선두력은 이번 경주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유전개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7번마 천하형국도 승급전이지만 관심은 필요합니다. 흐름에 따라서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선행 레이스도 가능하고 선입 그리고 취입 다양하게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이전 1400에선 무리한 선행을 무너졌지만 직전은 참아주는 전개에서의 한 발. 편성 레이스 자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느냐가 관건이지만 보여줄 여력이 남아있는 7번마 천하형국도 역습은 가능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최적 전개 직전 전개가 시종 갇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죠.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난 2번마 아멘다를 필두로 거세 이후 빠른 성장세 9번마 페네트로, 선행으로 무조건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3번마 사이버, 자유전개 2점을 챙겨갈 수 있는 7번마 천하형국의 역습까지 4두의 전개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8경주의 핵심 그 전개 포인트의 열쇠는요. 3번 사이버가 당연히 단독 선행인데 얼마만큼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며 또한 3번 사이버가 직전처럼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조건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여요. 부담 중력이 4.5kg나 올랐고 여타의 마필 6번 안양시타의 압박을 받을 텐데. 자, 그래서 백동일 의원은 2번 아멘다가 막판 한 발 결정력에 앞서 있는 마필로서 자, 이번 경주 가장 높은
기대치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뭐 이번 아멘다보다는 선의권 끈끈한 전력의 9번 요 페네트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 민병철 의원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3번 사이버의 그 선행력 그리고 그거를 압박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멘다가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이버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백동희 의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강력한 선행마고요. 이번 아멘다는 강력한 추임마입니다. 이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하려면은 선의권이 사이버의 스피드로 인해서 모두 무너져야 한다는 그림인데 저는 9번 페네트로가 선의권에서 응수를 할 때 좀 더 성적이 좋은 유형이고 선행도 나설 수 있고 사이버를 압박해 나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9번 페네트로를 먼저 응원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10번 음악대장의 선임력을 좀 믿고 싶거든요. 첫 번째 일단은 사이버하고 아멘다 그 선행마와 추임마의 동반 입상 가능성 있을까요?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충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아멘다 자체를 단순한 추임마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멘다 같은 경우에는 밀린 추임뿐만 아니라 선입권에서 가볍게 응수를 하면서 선두권과 격차를 유지해준 약간 이제 그런 선입형의 유형도 잘 극복을 했던 전력이에요. 올해 3월 달만 하더라도 금원 썬더가 이끌었던 페이스에서 가벼운 선입 중계 이후에 마지막 그 어떤 중속과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빠른 패스를 잘 따랐던 아멘다를 저는 단순 추입형의 마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전에 전개가 갇혔고 사용했던 마필 때문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지 차분하게 전개를 펼칠 이번 구도에선 빠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오히려 선입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오히려 선입권 말들에게 좀 점수를 주고 있는 편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번 음악대장 승급전이지만 이미 직전에 한번 걸음에 트인 모습을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선임력 그리고 이혁기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0번 음악대장에 대한 평가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이혁기수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빠른 좀 적응을 해주길 저도 바라고 있어요. 저는 1번 마이티와 10번 음악대장 다 변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마이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함께 뛰면서도 이제 이마필이 과거 이제 끌리는 게 너무 심했었는데 그게 잡혀가면서 이제 선입으로 응수가 됐기 때문에 인코스 최적의 이철경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변수는 충분하다 평가를 하고요. 10번 음악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선행을 나섰다가 강탈당하고 다시 코너에서 나오면서 그런 전개를 펼치고도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희 이 2두의 마필들 모두 복병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전개나 상대의 흐름을 판단을 했을 때는 연투된 가능성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당일 마체 상태의 흐름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예, 두 분의 설명,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백동일 의원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중심마로 2번 아멘다를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도 이미 상태가 컨디션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제가 충마로 추천드렸던 말인데 좀 아쉽게 정말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훈련 상태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번 경우도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3번 사이버 그리고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9번 페네트로 마지막으로 추입력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가장 경쟁률 높은 7번 천혜항구까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과 백동일 의원은 극단적인 선행마와 아예 바닥 추임마는 아니겠습니다만 판에 올려붙이는 2번 아멘다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저도 김지영 의원과 같은 그 전개 양상과 입상 구도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9번 페네트로가 그래도 선의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을 보여낼 수 있겠고요. 직전에는 거세 이후의 첫 출전임에도 체중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강한 상대구도 흐름 빠른 레이스를 단번에 거세 이후에도 극복을 해낸 전력 9번 페네트로가 선의권 가장 끈끈한 전력이 아닐까 평가하고 있고요. 백동일 의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6번 안양시타입니다. 마체가 얇아요. 그래서 경합하면 안 되죠. 직전에 선행 나서서 아주 편하게 우승을 거뒀습니다만 지난 4월 29일 경주는 선행만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며 충분히 단거리 검증을 받았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6번 안양시타가 있는데 도전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 백동일 의원 6번 안양시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4월 달에 이하나 기수가 이제 정말 잘 타줘서 입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선 싸웠던 그 상대 마필들이 무너졌던 경주였기 좀 가능했다 평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하나 기수가 외선에서 탔을 때는 다시 한번 욕심내서 좀 가담하려고 하자 마필 바로 무너졌었죠. 직전 인코스 선행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사이버하고 이제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있고 설령 사이버를 보내놓고 따라가서 그 흐름을 쫓아가서 이제 입상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열악감 자체로서는 직전에 코스 이점 자체를 저는 코스 이점 때문에 지금 좋은 운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투 능력 자체는 이번 여주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또 한두 더 있죠. 5번 스타 퍼펙트인데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승급전에 4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빅투아르 기수의 5번 스타 퍼펙트인데 백동훈 의원 5번 스타 퍼펙트도 평가해 주시죠. 스타 퍼펙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이에요. 6월 10일 경주에도 제가 이 마필은 거의 중심축으로 가져가면서 이 마필 정말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이제 힘은 굉장히 좋고 중속은 좋은데 초속이 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발주에서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좀 유불리가 중요한 마필인데 승급전을 떠나서 안쪽과 외선에 있는 그 중간권에서 갇힌 전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지금 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전기가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구도에서 좀 더 좀 판단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여타의 마필보다 앞서 있는 전력이죠. 2번 아멘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레이스 선두 선입권이 은근히 촘촘하게 형성이 해나갈 그런 레이스가 되겠고요. 직전 입상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개 미스를 펼쳤던 한두의 마필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 양상을 펼쳐낼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말이 딱 한 마리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바로 5번 야오스트론캣입니다.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좀 따라주지 않은 불운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도 출발할 때 내측으로 기대며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심한 외곽 전개까지 더해지면서 능력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심소모가 심했고 그럼에도 직선에서 다시 올라오는 추임력만큼은 굉장히 이 말이 높은 경쟁력, 경주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신인 기수에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번 경주 기수 교체가 됐고 정상 출발이라면 앞선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한 수 위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금화선더입니다. 안쪽에 있는 3번 은화카비오란 말도 빠르긴 하지만 초반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가장 편선상 빠른 말로 판단이 되고 선행을 나서든 아니면 말씀드렸던 은화카비오 옆에서 따라가든 직선에서는 앞선에서 경쟁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10번 IM스타라는 말이 도전할 수 있는데 직전 경주 당시에 컨디션이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주력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해 줬습니다. 여전히 훈련 상태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7번 베스트 캠프라는 말도 눈에 띕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편성입니다. 이 말은 앞선을 고집하지 않는 선취입도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중간 선취입 전개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경쟁력이 한 수 앞서는 5번 야오스트론캣 을 중심으로 편선상 유리할 말만 압축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5번 야오스트론캣 직전 3위한 것이 오히려 아쉽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찬호 기술 안전 교체되고 승급전이라고 해도 상대들 충분히 해볼 만한 성장세의 말이다라는 부분에 저도 점수를 줘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최성진 위원의 이 추천을 정말 응원을 해보겠는데 이거 하나는 여쭤볼게요. 지금 4번 금화 썬더를 선행마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11번 라온 프라이머 상당히 빠르거든요. 11번 라온 프라이머가 선행을 나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4번 금화 썬더보다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직전 경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이 말도 여전히 스피드 좋은 말이고 경쟁력 있는 말인데 다만 이번 경주 이 라운 프라이머가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안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선을 형성할 수 있는 말이 최소한 2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선취입 전개를 지금까지 이 말이 해온 적이 없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엔 앞선에서 외곽 전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 때문에 후순위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최성진 의원의 선택 좀 더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야우스 트렁켓 직전 신인 기수의 지금 아쉬움 역시 더 동의해보고 싶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은 좀 여쭤보고 싶네요. 6번 MJ 로드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마필 자체가 계속 데뷔 초부터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것 때문에 계속 외선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를 펼쳐서 자리를 잘 잡고 뛰어야 좀 성적이 나왔던 전력인데 의외로 직전 경주부터는 모래를 맞는 전개에서도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선두권이 난타전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다면 이제 선의권에서 응수를 할 수 있는 6번 MJ 로드의 주행의 안정화 이번 경주 경쟁력이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이마필을 배제하신 이유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말도 제가 직전 경주 상태가 올라와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에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앞선 보내주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에서 6번 MJ 로드를 많이 고민하고 5두에서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는데 가능성은 역시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직전 경주도 크게 전개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고 MJ 로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입형으로서 뭔가 좀 검증이 되기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거리 레이스고 4번 금화 썬더를 이제 선행마로 예측을 하셨는데 저도 11번 라운 프라이머 제차 한번 여쭤볼게요. 11번 라운 프라이머는 단순하게 뭐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 가능한 마필이라기보다는 자, 선두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경쟁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4번 금화 썬더가 선행 나설 것이고 11번 라운 프라이머가 경합 없이 외선 1선 붙여 적극적인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는데 자, 그런 전개라면 11번 라운 프라이머가 상당히 입상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직전 경주는 사실 전개를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안쪽에 빠른 말이 3마리 이상이 있기 때문에 MC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전개가 물론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직전에 신인 기수의 다소 밀숙한 말머리로 아쉬운 함착이었지만 이번에 특급 안장이죠. 안장 강화한 5번 야호 스트롱캣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이 난해하게 형성되고 또한 다수의 도전마들이 혼전세로 이렇게 펼쳐나갈 그런 레이스인데요. 자, 그런 부분을 뭐 전개 이점과 상태감 또한 의지까지 종합한 분석으로 최성진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이미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요. 오랜 공백 이후 출전하는 휴양 공백 있는 말에게도 관심이 가고 또한 데뷔전 치료는 출중한 능력 갖춘 신마에게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야말로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하는 레이스입니다. 눈에 확 띄는 중심권의 마필이 안두 있죠. 바로 3번 엘카입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승급전에서는 채찍 놓쳐 아쉬운 함착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당시 선두회가 경합성 레이스 펼치면서도 압도적인 걸음으로 월등한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비록 부담 중량이 5kg 올라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이지만 이 빠른 말이 1번 말리부 진저 제외하고는 없어요. 이 3번 이 엘카가 선행을 나서던 직전처럼 외선 따라가든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입상한 자리를 지켜낼 능력 우위마로 3번 엘카를 강조드립니다. 자, 2번 월드스타크가 주행심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뭐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하고 나서고 막판에 이렇게 버티는 전력이 아니라 주행심사 때요. 밀어 중위권 내측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며 직선 초입에서 전개가 진로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외측 빼내가지고 다시금 제쳐 올려붙이는 아주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주행심사, 원더풀 플라이, 아테나 V, 가드복 삭스 모두 데뷔전에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 주행심사가 상당히 편성도 강했던 이번 월드스타크
아주 출중한 그 기본기를 갖춘 신마로 보이고요. 이번에 데뷔전 상태감도 훈련 상태도 좋고 즉시 전력감으로 이번 월드 스타크를 강조드립니다. 안쪽에 1번 말리부 진저가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에서 무리하게 외선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로써 3번 엘카보다 빠르게 선두 장악할 공산이 높은 1번 말리부 진저의 선행 1승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7번 하이 올드 실버가 작년 8월 달 데뷔전 졸전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골 연골증으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또 11월에는 거세 또 단행을 했죠. 오랜 공백 이후에 6월 달에 그 주행 심사 때 병력 여파 벗어나 아주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복귀 전 거의 1년여 만에 치르는데 이미 작년 주행 심사 때부터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졌고 또한 기본기를 출중하게 갖췄던 마필로서 이번에 복귀 전 병력 여파 벗어난 7번 하이올 실버까지 가능한 전력입니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선행 선입 자유마 3번 엘카를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3두의 도전스럽게 정답은 있습니다. 당일 상태감과 또한 그 펼쳐지는 전개 영상 의지까지 종합해서 이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 정확한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3번 엘카, 월드스타크라든가 하이올드실 모두 좋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여쭤봐야 될 마필이 한두가 있어 보여요. 1억 8천의 이제 고가의 이제 엉클모의 자마로서 힘이 주행 심사부터 넘쳐왔던 전력이고 데뷔전 자체에서 코스가 좀 갇혀 있는 모습이라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주폭에 대한 탄력 자체, 잠재력 자체는 충분히 입증해줬던 마필이 바로 9번 톱 브레인이죠. 오히려 저는 외선은 나와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면밀히 따져보자면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끌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이 거의 적은 구도예요. 힘으로 뛰어주는 힘과 스피드, 중속감까지 갖춘 그러면 톱브레인이 적응마친 이번의 구도에서 안될 일이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직전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9번 톱브레인인데 일단 이번 경주 흐름은 빠릅니다. 1번 말리부 진저 때문에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3번 엘카 때문에 앞선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 속에 9번 톱브레인이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엘카가 이제 우승했던 경주 4착 한 8마 신차 났는데 당시 모래 맞고 중위권에서 전개 막판에 이제 모래 안 맞고 외곽 뛸 때는 상당히 좋은 걸음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앞선에 빠르고 강한 전력의 선행 선입형 마필들 스피드형 마필들의 그 전력을 따라잡기에는 다소가 힘들지 않을까. 분명 향후에 더 뛰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 9번 톱브레인은 이번에 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번 경주는 백동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9번 톱브레인에 대해서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사실 이 말이 6개월 전에 이미 데뷔를 했어야 되는 말인 만큼 완성도가 꽤 높은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사실 출발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가능성 잠재력 직전에 매우 빠른 페이스였다는 걸 감안하면 좀 더 높이 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편성이 강합니다. 이 말이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선두 선입권에서 워낙에 강한 전력의 마필들이 안쪽에 다 있죠. 내측에서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내고 레이스를 주도하고 아주 수월한 전개를 펼쳐낼 마필들을 외곽에서 따라가며 넘어서기에는 다소가 어렵지 않은가. 또한 만약에 거리가 1,400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관심을 갖겠지만 하이페이스 1,200 거리에서는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잡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 9번 요 톱브레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3번 엘카 저도 능력상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솔직히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7번 하이올드 실버인데요. 이 말은 작년 8월 달에 데뷔전 당시에 저도 상당히 열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열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졸전이 너무 뼈 아팠었던 이 말에 추입을 했었던 그리고 늦발을 하고 거의 대마 신차를 막판 추입력으로 잡아내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추입을 한다면 이 빠른 흐름에 좀 어렵지 않을까? 왜 추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네요. 예, 이 말은 그쵸. 작년에 데뷔전에서 착지불량이 나서 기수가 낙마할 뻔했잖아요. 초반 전개가 완전히 후미를 쳐졌고 당신의 내측에서 이제 종반 걸음을 올려붙였는데 지금 하이어들 실버는 작년에 그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다가 아니다. 또한 초반이 느린 추입형 마필이 아닙니다. 앞선에 가담할 수도 있고
흐름 빠른 레이스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하이홀드 실버는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능력 발휘 충분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3번 엘카는 그렇죠. 57의 높은 부중이지만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높은 부중을 받겠죠. 자, 3번 엘카 이 57의 부중을 이겨내고 다음번에는 3등급에서 좀 낮아진 부담 중량을 받고 승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 자유전개 2점에 3번 엘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들 상당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거리 유리하고 전개 가장 유리하고 또한 상태감 좋은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상위권 전력의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요. 오랜만에 출전한 3번 돌콩이 눈에 띄고 직전 출전했지만 그래도 보여줄 거리미는 9번 뉴시타들도 있죠. 여태의 마필들 어떠한 전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집중 분석 경주 서울 11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말이 두 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돌콩과 9번 뉴시타델. 그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말은 3번 돌콩입니다. 작년 경주 이후에 양앞다리 파행이 있었고 이후에 왼쪽 앞다리의 질환을 치료한 후에 4월 달부터는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훈련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마방 이적도 거쳤고 주기도 길어졌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기본 능력 발휘하는 데만큼은 문제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행 심사 모습도 그에 걸맞는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만큼 본래 능력 발휘 해내고 우승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눈에 띄는 말은 이번 가을의 전설입니다. 5월 13일에는 선행을 나섰는데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3착을 거뒀고 직전 경주도 선행을 의도를 했습니다. 선행을 노렸는데 안쪽에 테마 등급 때문에 선행을 결국 내주고 페이스에 끌려다니면서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강편성이긴 하지만 선행마가 뚜렷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인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을 노려서 앞선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뉴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공백을 극복 못하고 아쉬운 3차를 기록했지만 가변 병력 있었지만 치료 훈련 잘 소화한 만큼 본래 능력 발휘 해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해마루 같은 경우에는 휴양 복귀 후에 첫 경주는 부진을 했는데 이후에 상태가 매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추천드렸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 훈련 모습도 계속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앞선에서 도전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백이 있지만 상태 좋고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3번 돌콩을 중심으로 선행 찬스 만난 이번 가을의 전설, 선입 후에 역전 노릴 수 있는 9번 뉴시타델과 5번 해마루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4살인데 3번 돌콩이 잠재력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아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휴양이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돌콩이 보여줬던 그 경주력에 대한 기대치는 주행심사 때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훈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상 없이 발현 가능하다. 저 역시 믿고 있고요. 9번 뉴시타델 직전 경주 굉장히 아쉬웠죠. 6개월 만에 공백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었던 모습이 속상했기 때문에 저도 9번 뉴시타델 응원을 해봅니다. 이번 가을의 전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계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에 나가서 2번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고 또 강탈을 당했었던 아쉬움. 그 다음에 외곽을 부여받았을 때는 아예 나서지도 못했던 아쉬움. 하지만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김효준 기수와 좋은 호흡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편성에서 가장 최대 보병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4번 참마를 꼽고 싶습니다. 구절염, 다리가 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도 의동이 있긴 합니다만 의동을 이렇게 큰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 참마가 선입권에서 응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부담 중량, 상대적으로 인코스 들어와 있는 4번 참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예, 4번 참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개가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 또 4월 1일에는 출발이 또 안 좋았고 이래저래 좀 그동안 전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는 선출평 전개를 좀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4월 1일 경주에서는 앞선이 무뎌지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는 그런 전개를 못 만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가을의 전설, 5번 해마루 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앞선에 강하게 나설 말은 결국엔 이번 경주 경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성이기 때문에 4번 참마의 이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다른 편성을 저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가을의 전설 앞에 나가는 건 인정하겠고요. 5번 해마루는 선행말하기보다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그 악벽이 있기 때문에 경주 운영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직전엔 1번 게이트 이점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4번 참마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경주는 이제 1,900m. 저는 이 말이 적정 거리는 1,800 이하라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1,800m는 58, 구전령, 높은 부담 중량과 병력 때문에 고전을 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1,800m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인정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저는 이제 중심말을 돌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뉴시타델이라는 또 강력한 말도 출전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앞선이 모조리 무너져서 3번 돌콩도 선출평 전개를 좋아하는 말이고 뉴시타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선에 나설 말들이 이번 경주에서 견제 없이 버틸 가능성이 그래도 올라올 참마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대 이번 경주만큼 최성진 위원과 이제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최성진 위원 마번을 훔쳐본 것도 아닌데 뭐 중심축부터 후차권까지 모두 마번이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엔 좀 그렇게 마번이 선정이 됐네요. 들콩 자체는 뭐 재검 때 이상 없었고요. 사이먼 마방 자체가 원래 훈련을 강하게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훈련시 가벼움 유지해줬고 이번 가을의 전설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직전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당일 이번에 경주 체중이 좀 불어나 준다라면 좀 더 회복세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두 부분만 좀 강조를 드리겠고 이번 경주 저희 또 최성진 위원과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작년도 과천에는 이제 3세마 최강 트리오가 형성이 됐었죠. 청담도끼, 돌콩, 뉴시타델. 개인적으로는 뉴시타델이 가장 능력 우위다라고 저는 믿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부분 또한 다리가 약한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뭐 청담도끼는 나는 니들과 노는 문이 달라라고 앞서 나가고 있죠. 부산광역시장 챔피언까지 했고 여튼 3번 돌콩과 9번 뉴시타델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형국이고요. 여기에서 5번 해마루가 이번에 어떻게 전개를 펼칠지 모래를 안 맞고 어떻게 전개를 펼칠지 뭐 선행을 나서주면 좋겠지만 안쪽에 이번 가을의 전설 코스 안쪽에 아예 뭐 선두권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해 보이네요. 근데 결국 이 10일 경주는요. 자, 병력 공백 뭐 크게 문제 없이 제 능력 충분히 발휘할 능력마저 3번 돌콩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폭염으로 많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한 바람이 불며 어느 정도 이제 가을이 오는 길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경주마들의 이변의 핵심 포인트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 폭염, 무더위의 경주마의 컨디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기마의 몰락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뭐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예시장에서의 마필의 컨디션, 체중의 변화, 또한 마필의 활기도 등등 최근 그 폭염 속의 경마에서는 그 부분이 경주마의 그 컨디션 체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매경주 말씀드린 상대적 복병마들에게도 그 복병마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은 뭐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